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종전선언이야말로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공동조사 요구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입국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건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반도 종전선언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유엔 기조연설 이후 보름 만인데요.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미 교류를 위한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찬 만나의 화상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 한 번 종전선언 언급이 나왔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봤듯이 지금 남북 관계에 여러 악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나온 종전선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지금 시각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의무가 이제 상당히 좀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인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66조 1항에 대통령 의무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이 특히 또 이 지금 공무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이 실종이 되어서 북한의 만행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을 껴안기가 과연 강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러면 헌법 66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지금 대통령에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우리 헌법의 66조 2항은 지금 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북한의 만행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걸고 대단히 미안하다고 지금 사과하고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아마 작용을 해서 이럴수록 좀 더 북한을 좀 더 껴안고 이래서 뭔가의 돌파구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더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66조 1항과 2항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일수록 좀 더 우리가 북한을 껴안고 그렇게 포용하는 것이 이 상황을 오히려 더 평화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남북 관계 악재들이 산재할수록 더 북한 껴안기에 나서야 한다라는 건데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종전선언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반드시 이게 지금 우리가 정전체제지 않습니까? 정전체제가 결국 나중에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라는 걸 거쳐야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지금 종전선언을 어떻게 이야기할 때인가라는 이제 시기적인 문제, 또 이 조건이 갖춰져 있냐의 문제,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될 겁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해왔어요. 특히 세 차례 걸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회담 등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종전선언을 추진했었고, 근데 지금 한반도의 휴전 체제는 미국과 중국, 북한 간에 이루어진 휴전 협정으로 체결됐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종전선언이라는 게
이 휴전의 당사자들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가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전제가 있죠. 결국 뭐냐면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제어하는 요소가 뭐겠습니까? 바로 북한의 핵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양호간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한반도의 어떠한 평화도 어떤 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최소한의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남북 간의 기본적인 신뢰마저도 다 지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9.19 평화 협상 조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적대 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간의 정상 간에 합의한 연락선 자체가 하나도 지금 통화되는 게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신뢰와 기본적인 관계마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종전선언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렇다면 이 종전선언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중간 단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예.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후속 조치들이 잇따라야 돼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또 유엔사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한반도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지난번 유엔 연설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남북 간의 최소한의 신뢰관계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종전선언이라는 게 얼마나 현실성 있게 들릴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공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야 간 공방이 오늘도 좀 치열하게 펼쳐졌는데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너무 종전선언에 매달려 있으니까 뭐든지 종전선언을 앞에 놓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환상에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종전선언 추진 등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고 평화체제 전환을 모색한다. 이게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 발전을 위한 노력한다.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이 총살 소각된 지 지금 16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 우리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또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핵 개발하죠. 미사일 쏘죠. 민간인 총으로 쏴 죽이고 불태워버리죠. 근데 정부가 종전선언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보면 보기에도 참 민망합니다. 이거 조금 그 의원님의 그 도식적인 그런 그 진단에 대해서 다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예,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이런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힘은 종전선언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허황된 생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의 정부의 인식과는 이견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이 지금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명은 했지만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의 그 판단과 엇갈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북한 쪽에다가 현장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대한 요구 자체가 상당히 대북 굴종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우려, 뭐 저도 충분히 나름대로 공감이 됩니다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럴수록 오히려 더욱더 북한을 껴안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는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것은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일 수 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가지는 의미 자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체제에 대한 안정, 체제에 대한 위협 이 요소가 해결이 돼야만 뭔가 어떻게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지금 꽉 막혀 있는 북한과 이 지금 미국과의 그 비핵화 협상의 하나의 물꼬는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그 이 국민의힘의 이야기처럼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가 북한하고 계속적으로 적대적이고 뭔가 이런 식으로의 그러니까 대화가 꽉 막힌 상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러한 상황이 향후 미국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 지금 향후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물꼬는 트기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한반도 전체의 이 긴장과 위기 국면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전체적인 삶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이럴수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중재자적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한반도 국민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셔가는 것도 저는 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카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오늘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 좀 입장을 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전선언이라는 게 사실은 뭐 예전부터 쭉 주장해 왔던 주장인데요. 자, 사실 어쩌면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종전선언이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남북 간의 어떤 신뢰관계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전선언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을 겁니다. 종전했는데 왜 주한미군이 있냐라는 공세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난 정권에 했던 6.15 선언, 그다음에 14 공동선언, 9.19 공동선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3번이나 정상을 만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금 최소한의 연락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종전선언을 했을 경우에 북한이 또 이 종전선언 이후에 변화가 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인영 장관 이야기했듯이 종전 추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6.15, 14, 9.19 아무것도 비핵화를 견인해내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종전선언이라는 게 비핵화를 견인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만 종전선언을 하고 우리만 어떤 면에서 보면 무장 해제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전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어떤 구조 자체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 실패한 선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을 앞두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즉 내가 이 임기 내에 뭔가 했다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뭐 저는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한반도 평화 문제는 단순히 한 정권의 성과 문제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6.15 선언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14 공동선언,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평창올림픽 하면서 뭔가 당장 이루어질 짓들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뭐였죠? 지금 완전히 얼어붙은 냉각관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을 북한이 총살해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고 공동조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공동조사라든지 뭔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걸 좀 탄탄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 진전된 상황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제가 볼 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제 당장 다음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고 또 문재인 정부도 후반기에 접어들 만큼 좀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북미 간은 지금 사실상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장차가 큰데 과연 미국이 종전선언 제안에 어떻게 응할지 그것도 사실 관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좀 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뭐 저는 뭐 상당히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떠한 식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이 체제에 대한 그 위협을 들어줘야만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꽉 막혀 있는 이 북한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 조야에다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한미군의 문제라든지 유엔사 체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상당히 걱정하는 시각이 높은데요. 저는 뭐 종전선언 단계에서는 그 이야기는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종전선언 이후에 나중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주한미군이나 유엔사 체제 부분이 쉽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또는 뭐 북한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거기에 매달릴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나름대로의 이 종전선언 자체가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휴진 당사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 미국, 중국 이
삼자 플러스 이 대한민국이 들어가서 사자가 나름대로 일종의 이 평화 체제를 위한 하나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서서히 진행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놓을 수 있고 이걸 기하로 해서 꽉 막혀 있는 비핵화도 어느 정도 순서대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주한민군하고 유엔사 이야기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되고 난 뒤에 지금 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나름대로 이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예. 이 나름대로의 방안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북한 측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모레죠.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